안녕 얘들아, 안녕. 자, 우리 지역이의 주문형 강좌 할 시간이죠. 이번 주 또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오프라인 계약을 하니까 또 월요일 날 일부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 오늘은 뭘 할까 쌤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지역이의 아무래도 기초는 우리가 전 세계의 여러 지역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쟁들을 이해하려면 여러 그 지역에 최소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 국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쌤이 국가의 그 국명 있지, 국명의 유래를 좀 알아보려고 해. 즉 제목은 국명을 통한 국가 이해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국명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몇몇 개의 국가들의 국가의 이름, 국명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흥미가 있을 거야. 아마 괜찮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 전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 U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195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국명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들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국이나 서유럽에 있는 강국들, 주로 경제대국들이죠.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한번 국명을 알아봐 보자.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이죠. 미국. 자,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은 일단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정식 명칭은 USA. 무슨 뜻이지? 그치.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미국은 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야. 자, 이 미국 대륙을 일단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우리가 미국이라고 또 부르긴 하는데, 일단 미국의 어원은, 미국은 아메리카를 한자어로 음차를 한 거죠. 한자어의 음이 맞게 만든 거야. 자, 이런 거야.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당연히 유래가 된 건데, 중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국명을 얘기할 때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거를 들은 대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미리가, 이걸 한자로 음에 맞게 한자로 쓰고, 또는 미리카, 미리견,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미라는 걸 따고 그리고 나라 국자를 붙여서 미국이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 쓰고 나라 국자를 쓰는데, 아름다운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아미리가를 할 때 미라는 그 영어의 발음에 맞게 한자어를 음차하는 과정에서 미라는 그런 한자를 차용을 한 거지. 그래서 미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콜럼버스래. 아메리카라고 부르잖아. 그럼 그 아메리카는 어디서 온 거냐? 근데 사실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이거 잠깐 볼래, 얘들아? 이거 지금 미국의 국기지? 미국의 성조기. 별들이 수놓아진 깃발이죠. The Star Spangled Banner. 자, 이 성조기는, 국기는 또 어디서 왔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같은 제목을 가진 미국의 국가도 좀 들어볼까, 얘들아? 국가.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죠. 자, 이건 자, 이 미국 국가는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메이저리그 개막식 때 불렀던 그 국가를 가져온 거고, 이 국가는 아마 성조기랑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조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처음에 미국을 뜻하는 미 합중국을 USA에서 마지막 아메리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자, 아메리카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서 그 이름에서 따온 거래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란 이탈리아 탐험가가
1400년경, 1500년경.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 써 있는데, 1499년부터 1500년, 그리고 또 1500년대 후반에 걸쳐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탐험을 해. 이렇게 탐험을 하고 와서, 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런 땅들을 탐험을 했다. 그런 내용의 책을 출판을 했고, 그 책에서 유래된 게 이 아메리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전에 이 아메리카 땅, 이 대륙을 먼저 탐험한 사람이 있었지. 우리가 아는 누구니? 그 유명한 콜럼버스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근데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지 않고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기 시작된 건 참 웃긴 일이죠. 사실 유명세로 따진다면 나중엔 콜럼버스 대륙 이런 말이 붙어야 되겠지만, 먼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딴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이때부터 굳어지게 되었다고 해. 거기서 이제 아메리카. 근데 이제 아메리카에서 끝나지 않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의 연합된 국가잖아. 미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주가 아니라 여러 주들이 연합되어 있는 국가죠. 아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미국 국기의 어원이 되기도 한 건데, 바로 이걸 보면 되겠죠. 처음에 미국의 초기의 국기는 이런 모양이었대. 왼쪽 위에 있는 이런 모양. 당연히 미국은 백인으로부터의 미국 역사의 시작은 예전에 특히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 유럽은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 신교를 믿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영국식으로 말하면 퓨리탄, 청교도들이라는 신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부터 백인으로서의,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게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초반 정도 돼요. 당연히 그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런 왼쪽 위와 같은 국기를 사용했던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러다가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었지. 그때 처음에 최초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13개의 주가 있죠. 그 독립 초기에 13개의 주를 상징하는 별 13개가 그려져 있는 국기로 이렇게 바뀌게 돼. 처음에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을 주장했던 13개의 주는 이 미국 동부 해안가에 있는 이 16개의 주인 거지. 초기에 미국이라고 하고 독립을 선언했던 주는 이렇게 동부에 있는 주들밖에 없었어. 아직 서부에 있는 주들은 개척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유럽 열강인 프랑스나 또는 스페인, 그리고 아메리카 밑부분에 있는 멕시코의 땅들이었어요. 어쨌든 동부에 있는 13개 주, 여기 보면 써있지. 지금도 이 주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 메인주, 이런 13개 주가 먼저 독립을 하려고 하면서 국기를 바꿨고, 그때 바뀐 국기가 바로 별 13개로 상징되는 이 국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13개 주를 중심으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죠. 독립한 이후에는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지. 먼저 이 중간에 있는 이 거대한 초록색 땅, 이 땅은 예전에 루이지애나라고 부르는 땅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주명으로 남아있죠. 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사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오른쪽으로 계속 팽창해 나가고, 스웨덴으로부터 이 땅도 사고, 또 멕시코로부터 땅도 사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LA가 있는 서쪽까지 전부 다 이제 획득을 한 거죠, 영토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가 계속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다 한다면 얘들아, 여기야. 주가 25개, 43개, 그리고 50개까지 이렇게 오늘날은 늘어나게 됐지. 48개였다가 최근에 2개가 추가됐죠. 그 최근이라 봤자 100년 정도 세월 안에 이루어진 거지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그 유명 알래스카 땅이죠.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던 하와이를 마지막 50개 주, 50번째 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이 국기 안에 별이 50개가 들어있죠. 자, 이게 미국 국가와 국기의 어원이야. 자, 이제 서양의 나라들을 좀 볼까, 얘들아? 영국을 볼까요, 영국? 영국은 섬나라죠. 이 섬나라 영국. 국기가 이 땅덩어리 안에 표시되어 있고, 우리는 영국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두 개를 써. 위에 보면 United Kingdom 혹은 The Great Britain이라고 표현해요. 먼저 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은 어디서 왔냐? 예전에는 잉글랜드, 영국 지방이 잉글랜드 지방이죠. 이 잉글랜드 지방을 또 아길리 뭐 이렇게 한자로 음차를 하고, 또 이게 영으로 굳어지고 거기다 나라 국자를 붙여서 영국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영국의 명칭 이 두 개를 다 알아볼 거야. 먼저 유나이티드 킹덤은 연합 왕국이라는 뜻이죠. 연합 왕국.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거는 위대한 브리튼 섬. 브리튼 섬이 어디냐? 브리튼 섬은 바로 이 큰 섬이 바로 브리튼 섬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두 개인데, 연합 왕국 UK는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위대한 브리튼 섬이라고 할 때 이 브리튼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 먼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야. 여러 개 왕국의 연합체라는 뜻이지. 바로 이거죠. 자, 보면 원래 이 영국 지방은 대부분의 평야 지방은 잉글랜드라는 지역이었어. 왜 근데 잉글랜드라는 명칭이 붙었냐? 자, 로마 제국 영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한 4세기 정도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5세기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고, 그 게르만족과 북방의 민족 중에 하나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 앵글로족이 이 영국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앵글로족이 사는 땅, 앵글랜드, 그러면서 잉글랜드라는 땅의 지명이 된 거야. 근데 앵글로족은 당연히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겠지. 원래 그 땅의 토착 민족은 주로 켈트족, 대륙에서 살던 또 민족인데, 그 대륙의 민족이 영국 지역에 정착해서 살다가 앵글로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산악 지역이나 웨일즈나 또는 여기 아일랜드의 북쪽으로 피해서 여기 이제 구석진 곳에서 살게 돼요. 각자의 지역에서 영토를 만들고 살았었어. 이름이 다 다르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나중에 이 영국이 다 통합이 되면서 연합왕국으로서 더 유나이티드 킹덤, 줄여서 UK가 됐고, 이 유나이티드 킹덤 UK라는 나라에 그러면 국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국기들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만든 거지. 이게 바로 영국의 국기죠. 이게 유나이티드 킹덤 UK의 국명의 어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브리튼 섬은 그럼 어디서 왔냐? 브리튼 섬의 어원을 찾으려면 로마 시대로 또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로마 시대. 자,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았던 로마 제국 초대 황제와 그 황제의 아버지의 동상을 보고 있어. 예전에 내가 수업할 때도 한번 나왔던 사람도 있죠. 바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았던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시저의 양아들로서 제국의 기초를 확립했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이 이렇게 있죠.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카이사르가 했다는 유명한 말들만 일단 2개 정도 써봤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했는데, 이 말들이 언제 나왔었던 건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재밌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카이사르는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 국가 안에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를 전 유럽에 걸쳐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제국의 기초를 닦았어요. 이 카이사르 시절의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지.
그리고 그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 당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죠. 황제가 되면서 존엄한 자라는 뜻의 라틴어인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영토를 확장하고 또 확립한 다음에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를 열었죠. 로마 제국의 평화에,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어.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렇게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거의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불렀던 유럽 여러 지역들의 지명이 거의 그대로 지금의 국명으로 이어진 나라가 많아요.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의 지도가 있는데, 이때의 로마 제국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한 70년 이후, 그래봤자 그 영토는 많이 커지진 않았어요. 그 AD 한 100년경에 당시 황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이었는데, 여기 보면 써있죠? 로만 엠파이어 in its greatest extent, 가장 넓게 확장된 시절의 로마 제국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야. 자, 이때 당시의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을 보면 지금의 이 나라들의 국명까지도 유래가 된 건데, 먼저 볼까 얘들아? 먼저 여기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영국 땅이라는 건 알겠지 얘들아? 자, 이 영국 땅이 로마 제국 시대 당시 지명은 브리타니아 지방이었어요. 브리타니아. 이 브리타니아 지방이 아까 얘기했던 The Great Britain, 브리튼 섬의 어원이 된 거죠. 브리타니아라는 라틴어가 그대로 영어로 바뀌면서 브리튼이 된 거예요. The Great Britain. 네, 어원이 된 거지. 자, 또 알아볼까 얘들아? 여기 보면 브리타니아, 이 브리타니아라고 써 있는 거고, 안 보일까봐 쌤이 다시 한번 써봤어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는 지금 혹시 세계지도 보고 그 나라가 어디쯤 있는지는 대충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너무 무시했다. 여긴 바로 지금의 스페인 땅이죠. 스페인 땅. 이 스페인 땅을 로마 제국 시절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히스파니아라고 불렀어. 히스파니아. 여기서 히스패닉이라는 말도 나왔고, 이게 바로 히스파니아가 나중에 에스파니아가 되고 영어식으로 스페인이 된 거예요. 스페인 또는 에스파냐. 이게 다 히스파니아라는 로마 제국 당시의 지명에서부터 나왔고, 지금도 이 지역의 언어를 쓰는 사람, 이 지역과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히스패닉이라고 부르지. 히스패닉. 그치?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지역인데, 지금 국명은 이탈리아지 얘들아. 이때 당시에도 이탈리아로 불렀었어.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땅, 이탈리아 땅이라고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땅을 불렀다가, 중간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이탈리아라는 국명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 지역은 작은 도시국가인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도시국가 시절이 있었고, 또 로마 교황의 땅, 교황령이 있던 땅도 있고, 또는 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노르만족의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에 이탈리아라는 통일국가가 되면서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국명이 된 거고, 이탈리아 국명은 새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 땅을 이탈리아 땅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지금도 지금 G12 또는 G20 강국이지, 다 경제 대국이죠.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다 이런 나라들, 강대국들의 이름은 다 예전에 2000년 정도 전에 로마 제국 시절에 이미 그 지명으로 활용이 됐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 게르마니아라고 써 있어. 게르마니아 땅은
로마 제국의 영토는 아니었어요. 그저 로마인들이 부르는 지명이었어. 로마인들은 게르마니아 땅을 굳이 침략을 해서 영토를 삼으려고 쳐들어가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 게르마니아 땅이나 러시아 땅은 너무 춥고 척박해서 사람이 살기 부적합했거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나마 좀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은 에스파니아나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지역만을 로마 제국의 영토로 삼았었던 거야. 하지만 그들은 이런 춥고 야만적인 이 종족의 땅을 게르마니아라고 불렀었고, 이 게르마니아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된 거니? 그치, 영어식으로 Germany, 독일이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4가지의 국가만 했는데 지금도 이어지는 지명은 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보면 아프리카라고도 써있어. 로마 제국 이 대륙의 북부,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를 로마 제국 시절부터 아프리카라고 불렀었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지. 이 당시의 지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국명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다. 하나, 프랑스라는 강국은 그대로 지명을 안 써. 로마 제국 당시 프랑스 지역은 갈리아, 영어식으로 하면 켈트인 건데, 갈리아라고 부르는 프랑스 지역은 왜 지금 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프랑스가 된 거냐? 자, 한번 볼까요? 프랑스, 이 유럽 대륙의 노른자위 땅, 가장 기후도 좋고 평야 지역도 넓은 이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어떻게 국명이 만들어진 거였을까?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의 전경이죠. 자, 프랑스의 국명은 로마 제국 이후에 5세기 이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어.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멸망을 했어요. 게르만족은 게르마니아라고 부르는 땅에 살던 사람들이지,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다 이 5세기, 4세기 후반에 특히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영토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침략해 들어온 이유는 그들의 땅도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들의 땅이 바로 아시아계 민족이었던 훈족이 아시아계 야만족이고, 당시 로마 제국 시절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훈족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훈족은 눈이 양갈래로 쫙 찢어지고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으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치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손쉽게 하는 그런 야만족이었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훈족이 게르만족의 영토를 침략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게르만족들도 넘어왔다는 그런 측면이 크죠. 어쨌든 게르만족들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각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이 프랑스 지역을 차지한 게르만족의 이름이 프랑크 민족이었어요. 그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우지. 그 프랑크 왕국은 나중에 커지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 중심은 프랑스 지역이었어. 그래서 프랑크족의 나라라고 해서 프랑스라는 국명으로 나중에 굳어지게 된 거죠. 유럽에 있는 강국과 미국의 국명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보면, 프랑크 왕국 하나만 더 해보면 네덜란드라는 나라 해보자. 네덜란드, 바로 이 유럽 대륙 서유럽에 있는 작은 땅이에요. 네덜란드. 자, 선생님이 여기 네덜란드 국기와 풍차를 가지고 왔는데, 풍차는 일단 어디다 쓰는 거였을까 얘들아? 자, 이 네덜란드의 국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그들의 언어로 낮은 땅이라는 뜻이래요. 낮은 땅. 이 네덜란드는 다른 지역보다 땅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바닷물로 매번 침수가 되는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물을 빼내고 땅을 개간해서 높이 세워야만 됐어. 그때 물을 빼내는 역할을 했던 그 기구가 바로 풍차였던 거고, 풍차에 예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 물을 빼내는 기구였죠. 낮은 땅이라는 뜻의 네덜란드는 국명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색에서 왔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많은 유럽 나라들은 저렇게 3가지 색깔이 들어간 깃발을 사용해요. 저거를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프랑스 국기가 돼. 삼색기는 보통 유럽에 많이 쓰는 삼색기는 보통 그 나라가 주장하는 3가지 주요 이념을 상징하죠. 프랑스에서도 어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순이지. 어쨌든 그 순서와 관계된 3가지 주요 이념을 내세웠고, 또 삼색기는 삼위일체를 기원으로 두는 경우도 많아요. 왜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종교에 관한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확립된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설이 확립이 돼가지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삼색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럽 대륙에 있는 중요한 나라들의 국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정도 하니까 다른 나라도 궁금하지 않니 얘들아? 그 중에서 한번 우리 중동 국가의 국명의 유래도 한번 알아보자. 이거는 쌤이 강의로 하지 않고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퍼서 밑에 뒤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재미있게 한번 보세요. 이걸 보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관심있게 조사한 지역, 어떤 지역에 관해 조사해서 발표할지 올려야 돼. 이제 진짜 꼭 올려야 된다 얘들아. 온라인 클래스 배움터에 발표 주제를 올려야 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올려줘 얘들아. 그리고 발표를 준비를 해오는 건 아니지만 발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정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걸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건지 한 5분 정도 이야기할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종이에 써서 읽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고 간단한 PPT를 만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 아니면 어느 지역의 어떠한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할 건지 간단하게 5분 정도 이야기할 거리와 같이 만들어 오세요. 알겠지 얘들아? 이거 정말 꼭 올려줘야 돼. 오늘 강좌가 좀 늦게 올라간 거 미안해. 이 소리가 고장나가지고 좀 고치느라 오래 걸렸고, 뒤에 나오는 중동 국가의 국명 유래까지 잘 보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그럼 이제 가자. 안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도도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흔히 따로 분류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명칭의 유래입니다. 중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건 1850년경의 영국 동인도 회사로 추정되지만, 이 명칭이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02년 미국 해군의 전략가 알프레드 테이어 메이한이 언론에 게재한 글에서 중동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중동이라는 이 지리적 용어는 당연히 유럽을 기준으로 정해진 명칭인데, 당시 유럽인들은 유럽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발칸반도 지역을 근동, 조선과 청나라, 일본이 있던 먼 동아시아 지역을 극동이라 칭했고, 근동과 극동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 지역을 중동이라 칭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중해와 맞닿은 국가로서 인구의 40%가 기독교 신자인 탓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은 나라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국명은 이 지역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산맥이라는 이 명칭은 고대 페니키아어로 흰색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레바논 산맥의 정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국가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은 아랍어로 두 개의 바다를 뜻하는데, 이는 바레인 근처에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색깔을 띠는 바다가 존재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때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던 나라이자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보유한 나라로서 현재 이슬람교에서 가장 큰 종파인 수니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랫동안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20세기에 들어 몰락하자
아라비아 반도 중부 사우드 가문의 이븐 사우드가 1927년에 전쟁을 통해 두 나라의 군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932년 군주 이븐 사우드는 두 국가를 하나의 왕국으로 완전히 통합한 뒤 국명을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딴 사우디아라비아로 변경하였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고대부터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단어 아라비아는 유목민, 사막, 상인, 까마귀, 석양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재와 반독재, 수니파와 시아파,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현재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국명은 과거 이 지역에 존재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이 명칭은 먼 옛날 이 지역 사람들이 모시던 수호신의 이름 아슈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유부자 만수르,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로 대표되는 오일머니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수장 에미르가 통치하는 에미르국 7개가 연합하여 탄생한 나라인데, 에미르국의 수장을 뜻하는 이 단어 에미르는 아랍어로 사령관, 총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국가는 아니지만 중동과 인접한 북부 카프카스 지역의 국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국을 하야스탄이라 부르는데, 이는 고대 전설 속 아르메니아의 영웅 하이크 나아페트의 이름과 나라, 땅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전미사 스탄이 합쳐져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라는 명칭은 영웅 하이크의 직계우손이자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인 아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지명 아르마눔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편 중동 북부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명칭은 갈매기의 산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카우카소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중동 신화에 존재하는 미지의 산인 카프산의 명칭에서 유래됐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한 나라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명은 과거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이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 아트로파테스 장군의 이름과 페르시아어로 신성한 불의 땅을 뜻하는 단어 아투르파타칸이 혼합된 게 변형이 되어서 현재의 국명인 아제르바이잔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음 국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반군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정부군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한국의 제주도로 망명해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잠시 촉발시키기도 했던 나라 예멘입니다. 예멘의 국명은 남쪽을 뜻하는 고대 아랍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비옥한, 축복받은 이라는 뜻의 단어 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가는 화약고 같은 중동의 정세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나름 평화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국명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요단강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지역의 요르단 강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요르단 강의 명칭은 아래로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진 세머파 계통의 단어 야라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존재했던 곳으로서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담 후세인과 전쟁, 혼란스러운 정세로 기억되고 있는 나라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국명은 먼 옛날 이 지역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르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뿌리 깊고 물이 풍부하다는 뜻의 고대 아랍어 아라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 4대 문명 중 한 곳으로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의 고대 국가들을 배출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명칭은 중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메소와 강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타모스가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가 그 어원입니다. 다음은 고대부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페르시아의 후예로서 현재는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자 이슬람교에서 두 번째로 큰 종파인 시아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 이란입니다. 먼 옛날 아리아인들이 살던 이란 지역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의 이란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란 지역의 국가들을 페르시아라 불러왔는데, 이는 흔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근거지가 이란 남부에 위치한 파르스 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파르스라는 단어가 페르시스, 페르시아의 형태로 변형되면서 유럽에서는 이란 대신 페르시아라는 명칭이 자리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를 개창한 군주 레자 샤가 1935년에 자신들의 국명을 이란으로 통일해줄 것을 서양에 요청했고, 이때부터 전세계에 이란이라는 국명이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들의 나라이자 건국과정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번번이 충돌하는 나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명은 성경 속 천사와 씨름을 벌인 야곱이 신과 씨름을 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야곱의 12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계승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카카스 지역의 3국 중 마지막 국가이자 소련 스탈린 서기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의 국명은 기독교의 성인인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중세 페르시아어로 늑대를 뜻하는 구르간이 그 어원임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의 국명은 원래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로 불렸으나 2008년에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무력 충돌하기도 했던 조지아가 자국의 명칭을 러시아식 발음이 아닌 영어식 발음 조지아라 불러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조지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아인들은 자국을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조지아 중부 카르틀리 지방의 주민들을 이르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는 중동의 자그마한 석유 부국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의 국명은 아랍어로 물 근처에 지어진 요새라는 뜻인데, 이는 16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이 지역에 건설한 작은 성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쪽에서 건너와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정복해버린 나라이자 근대 유럽의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한 티르크인들의 나라,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입니다. 터키의 국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티르크인들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티르크라는 단어는 고대 티르크어로 용감한, 힘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티르크족은 과거 6세기 무렵에 동아시아에서부터 부흥했는데, 우리에게는 티르크족을 한자로 음역한 돌궐족이란 명칭으로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돌궐은 7세기 무렵에 고구려와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던 탓에 한국의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목민이었던 티르크족은 과거 여러 방면으로 진출했었기 때문에 현재 티르크계 민족들은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도 분포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는 자신들의 영토를 놓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있는 아랍 국가로서 현재 영토의 80%를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뺏겨버린 기구한 운명의 나라 팔레스타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팔라이스틴이라 불렸는데, 이는 먼 옛날 고대 미케네 문명 당시 그리스의 남부에서 건너와 이 지역에 정착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스티아, 즉 블레셋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주자 혹은 고대 그리스어로 외국인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중동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인 아시아 국가들의 국명의 유래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